팰리세이드를 작년 3월에 출고를 하고 지금 6월 달이니까 1년하고 조금 넘었네요. 외관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거, 그동안 두 번의 무상 소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엔젤 현재 서비스 센터에 왔습니다. 8인승이 좋냐 7인승이 좋냐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L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저희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를 작년 3월에 출고를 하고 지금 6월 달이니까 1년하고 조금 넘었네요. 그동안 어떻게 잘 탔는지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단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차량은 롱텀 시승기, 팰리세이드 롱텀 시승기입니다. 외관이나 이런 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2 디젤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2륜구동, 그리고 시트 배열은 7인승 시트 배열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너로서 어떤 사용적 만족감은 굉장히 높다. 외관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사이즈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나 어떤 주차 공간에서 훨씬 튀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들의 디자인들이 이거 이쁜 건가? 이거 되게 미래지향적인데? 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약간 이쁜 그런 디자인을 자꾸 적용하잖아요. 좀 약간 모험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첫눈에 딱 봤을 때도 우람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카리스마 있는 그런 디자인이 누가 봐도 딱 이쁜 그런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차량을 출고하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오늘 저희가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려야지 이제 도움이 되실 텐데, 외관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거 사실 휠입니다. 휠. 그때 옵션으로 트윅스 휠을 선택을 할 걸 하는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팰리세이드가 아직도 대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차량 출고가 공도에서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보이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로서의 어떤 그 다른 차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 휠이 그 블랙 트윅스 휠이 엄청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한 게 조금 아쉽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외관적 디자인이나 크기는 아직은 오너로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쪽 라인도 보시면은 뒤에서 보면 단정합니다. 단정한데 누가 봐도 이거는 멀리서 봐도 이제 팰리세이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 이미지도 강력한 것 같고요. 차 폭이 크다 보니까 주차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주차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테러를 많이 당해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차 폭이 크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를 어떻게든 합니다. 근데 부럽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부럽진 않아요. 자동 주차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주차를 하고 나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테러를 많이 당합니다. 아직까지 무사고예요. 무사고인데 이런 문콕을 많이 당해요. 여기도 당했죠, 여기도 당했죠, 여기도. 잡았나요? 아니요, 못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차가 크고 이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탈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이런 기스도 내고, 또 문 열려고 자기가 열고 들어가다 보면 또 이렇게 문콕도 자꾸 만들고, 요런 정도의 아주 사소한 테러. 네,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네, 큰 차 주차 공간이 여롭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콕 같은 거 그냥 감수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디케어 서비스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출고했을 때 2년 4만 킬로를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디케어 서비스를 포인트로 이제 가입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던 사실 알았다 칭찬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방금 전에 이런 어떤 문콕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판금 도색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문콕 때문에 서비스를 받았는데 사고차의 어떤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합리적 의심. 그렇다 보니까 그냥 문콕 상태로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지 않아 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2년 4만 킬로 정도까지는 범퍼라든지 도장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동안 두 번의 무상 소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백, 그리고 두 번째가 통풍 시트, 2열 통풍 시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통지문, 무상수리 고객 통지문을 받았는데요. 세 번째는 그 파워 테일게이트 관련된 무상수리 내용입니다. 파워 테일게이트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파워 게이트가 작동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해야 하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안쪽에 선이 결국은 단선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현재 무상수리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받아야 되죠. 펠리세이드 관련된 결합 내용들이 많이들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직 에바가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다른 내용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 두 가지, 앞으로도 받을 거 한 가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블루엔진 현재 서비스 센터에 왔습니다. 예. 테일게이트 무상수리를 위해서 왔고요. 뭐 수리 기한 시간도 길지 않고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테일게이트 무상수리 때문에 왔는데 오래 걸릴까요? 짠짠짠. 네. 자, 수리를 받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무상수리 그래도 해주면 오너로서 만족감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했었을 때 주름 그 시트의 어떤 상태가 굉장히 좀 불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AS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시간이 안 나서 못 갔어요. 그 국산차를 이제 사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산차 같은 경우는 국내 블루엔진 서비스 센터가 굉장히 많이 부포가 돼 있잖아요. 그 서비스 센터에서 전부 다 수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편하게 받을 수 있다, 내 집 앞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특정 몇 가지에 대해서는 꼭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 서비스 아니면은 강서 서비스 센터를 가야 하는데, 그 서비스 센터가 제가 일하는 공간과 멀기도 멀고요. 서비스 센터 예약을 하고 나서 집행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시트, 내비게이션, 뭐 썬루프 이런 부분들이 꼭 지정 서비스 센터를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트는 현재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펠리세이드 오너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건 바로 이 2열 독립 시트겠죠. 근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7인승이 낫다, 8인승이 낫다. 그러니까 2열 독립 시트가 낫다, 아니면 이제 평평한 일반적인 시트, 3인승 시트가 낫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이제 2열에 탑승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2열에 탑승하는 어떤 가족이라든지 동승객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단 뭐 이제 이런 네, 매뉴얼 선커튼 없는 이제 SUV는 별로 없죠. 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밑에 쪽을 보시면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 사이즈가 틀립니다. 이쪽은 좀 작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병 같은 500ml 넣어놓기가 좋고요. 이쪽으로 해서는 우리가 보통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컵 있죠. 그런 컵을 넣어놓기가 참 좋아요. 크기가. 그리고 텀블러 같은 거 넣기도 좋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 옆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지 않고, 뭐 이제 애매한 공간으로 인해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여기까지 네 땅이야, 약간 이런 부분들 없잖아요. 독립적인 어떤 시트감을 주니까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점들이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나오는 단점들. 자, 첫 번째가 이 시트 팔걸이 조절이 안 되는 거. 저번에 소렌토 할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시트를 세우거나, 너무 세우면 약간 내려가 있죠. 너무 눕히면 좀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펠리세이드랑 카니발 2열 승차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연 2열에 가족들이 탑승을 했을 때 펠리세이드가 더 편하냐, 아니면 카니발이 더 편하냐. 일단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앉았을 때 어떤 이런 공간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안락함은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시트에서 이렇게 눕혔을 때 이게 맥시멈이잖아요. 여기서 카니발은 좀 더 넘어갑니다. 예, 더 넘어가요. 그럼 그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이건 그럼 불편하냐. 사실 성인이 탑승했을 때 주행 중에 취침을 취한다고 했을 때 이 각도가 나쁜 각도는 아니에요. 근데 카니발이 더 좋죠. 어떤 점에서 더 좋냐, 아이들이 탑승했을 때 이 정도 각도는요, 사실은 이렇게 목이 꺾입니다. 자다 보면은 이제 꺾이는 아이들, 찌그러지는 아이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보통 이 정도에서 애들이 이렇게 꺾여요.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눕혀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목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약간 그 차이.
그래서 카니발이 더 편하다.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승차감 면에서는 카니발보다 제 생각에는 팰리세이드 2열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은 1열 승차감이 제일 좋아요. 2열이 1열보다 좀 안 좋고요. 3열은 2열보다도 더 안 좋죠. 팰리세이드는 1열과 2열의 승차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차감 면에서는 팰리세이드 2열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단점으로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은 2열에 탑승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소렌토라든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분리된 선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GV80에도 같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첫 번째 단점, 일단 제가 오픈을 못 합니다. 어차피 독립적 공간이었는데 여기서 좀 더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더 편의를 위해서 버튼이 하나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열지 못하고 일단 운전석에서 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열렸을 때 어떤 개방감이요 소렌토보다 약합니다.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썬루프의 끝라인이 이 2열 탑승한 사람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렌토에 탑승했을 때 2열 승객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나 부인이 좀 개방해달라 이런 요청이 더 많은 거에 비해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방 요청이 없어요. 왜냐면 개방을 해도 햇빛만 들이치지 안에 개방감이 엄청 넓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여기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라도 이런 차이점. 그럼 이제 앞쪽에 선루프가 있는데 앞쪽에 선루프는 저랑 또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방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파노라마 선루프만큼 개방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좀 닫아주실래요? 단점들보다는 확실히 장점이 많죠. 사용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송풍구가 보이는데 제가 지금 송풍구를 저한테 이렇게 안 열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상부에서 그냥 제 얼굴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다리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더 훨씬 빨리 더 시원합니다. 하지만 보통 그냥 닫아놓고 이 주변을 그냥 무풍처럼 열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형으로 이제 송풍이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해놓으면 뒷사람이 따로 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덥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따로 다른 얘기도 안 들어요. 뭐 얼굴로 바람이 오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뒷열도 마찬가지죠. 역시 통풍이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데 엄청 세지는 않는데요. 확실히 통풍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2열에는 송풍이 있는 게 좋다. 이번에 캘리그라피가 이제 나오고 제가 좀 있으면 한번 캘리그라피, 우리가 시승차가 섭외가 됐죠. 네. 캘리그라피 이제 새로 나온 거를 시승을 하게 될 텐데 캘리그라피 보니까 이 모니터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사제로 일단 I 쪽 아는 쪽만 BMW가 이렇게 딱 나오죠. 네, BMW 오너인 친구가 저에게 기증해 줬습니다. 예. 사제는 딱히 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워낙 독립적이다 보니까 별로 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지도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넣어서 뭔가 봐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패드를 쓰는 거와 크게 틀리지 않아요. 3인 가족인 저희 가족 기준으로 해서는 현재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8인승이 좋냐 7인승이 좋냐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7인승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7인승 짐이 별로 없다. 그리고 또는 저희처럼 아예 가족 수원이 3명이나 2명으로 작다. 이런 경우에 추천을 드립니다. 자, 8인승 4인 가족이 탑승을 한다. 왜냐면은 4인 가족이 탑승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4명이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라도 하나 놔둘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 3인 가족이 탑승했을 때는 뒤에 한 명만 탔을 때는 보통 이렇게 뭐라도 하나 내놓잖아요. 아니면 가방이라도 이렇게. 근데 항상 4명이 탑승을 하게 되면은 이 공간이 항상 꽉 차니까 뒤로 가야 돼요. 불편하죠. 아니면 여기다 내려놓거나. 그렇기 때문에 4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여기 가운데 뭐가 있는 게, 그 다음에 4명이 타다가 갑자기 한 명이 타더라도 그냥 부르고 한 자리만 옮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다. 그 다음에 짐이 캠핑을 주말마다 가신다, 또는 나는 항상 뒤쪽 트렁크에 뭐 골프백이라든지 낚시 관련 용품이 항상 있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항상 여기를 접어놔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8인승이 낫습니다. 예, 8인승이 낫고 또 이 사이에 격벽이 생기기 때문에 짐이 앞으로 쏟아질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이 항상 트렁크에 많다, 짐을 항상 옮길 만큼 나는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 부지런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편하게 쓰고 싶다, 트렁크 공간을 넉넉하게, 그런 분들은 8인승이 좋습니다.
아직도 카니발과 3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왜 고민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카니발이 더 넓고 좋죠. 근데 그럼에도 고민하는 이유는 SUV가 더 나는 사고 싶고, 그럼에도 3열에 아이가 탑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든 조건을 했을 때 3열의 가능 범위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3학년까지도 되겠다. 고학년이 되면은요, 이 무릎의 높이가 너무 많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높이가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합니다. 이제 아버님들은 아이를 생각하셔서 카니발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 이외에는 아이가 뭐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이러면 뒤에 가서 너무도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어요. 시트 조절도 되잖아요. 이만큼까지 이렇게 시트 조절을 해서 앉을 수 있고, 제 키는 183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뒤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접적으로 바람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다 막혀 있죠. 그만큼 이 송풍으로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탑승객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이미 다 이렇게 아마 조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예. 뒤쪽에 별도로 USB 젠더도 있어요. 젠더도 있고 컵홀더도 양쪽에 2개씩 있습니다. 그 저학년이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대형 SUV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트렁크에 좀 더 짐을 실어할 때는 보통 이렇게 시트 배열을 해놓고 합니다. 그럼 3열에도 한 명이 들어가서 앉을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시트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캐리어 큰 거 하나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카니발이나 비교를 했을 때 트렁크 공간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데 짐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가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시고 그 짐을 천장으로 얹으면 됩니다. 예, 천장에 얹을 수 있는 별도의 어떤 루프백, 뭐 하드 말고서 소프트도 많이 있거든요.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짐을 많이 싣는데 굳이 차를 더 밴이라든지 어떤 화물용으로 더 사가기보다는 SUV를 선택을 하시고 가끔 얹으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트 배열을 해가면서 짐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